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줄을 살려준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그의 저서에 이런 재판에 대한 추억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떤 기록일까?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해 9월 퇴임 전 출간한 저서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그 재판 그거를 실었다는 거예요. 책에. 법관 생활하며 특히 기억 남는 판결문을 모아 정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재판을 기억에 남는 판결로 꼽았다는 겁니다. 거기서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데 박소윤 차장,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궁금한 건 이게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왜 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시는가? 삼성도 아니고 김앤장도 아니고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러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얼마를 받나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박소윤 기자 얼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거 아닌데. 네, 아니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위촉이 됐는데 받은 돈이 연봉이 한 2억 정도, 연간 한 2억 원 정도 받기로 했고요. 그러다 2억이요? 보니까 연 2억? 매월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1,500만 원이 얼만큼 많은 돈이냐. 보통 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끝나고 고문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취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고문으로 가게 되면 연봉을 한 1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상 대법관이 고문 갔을 때 1억. 네, 1억 정도 받는데 지금 그것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액수를 받고 간 거죠. 그럼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예.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는 전 대법관이 일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사무실에 한 4번 정도도 나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대장동에 있는 이 전봇대 큰 어떤 기둥 같은 거를 지워하는 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어떻게 예. 하면 좋을지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순일 대법관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나는 거의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무실에 간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그 화천대유 대표가 가끔씩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들어는 줬고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양측의 어허.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가지 논란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박소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 일을 열심히 했냐, 일을 안 했냐가 화천대유 얘기와 권순일 전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좀 의혹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뭐 아예 지금 보면은 아예 거의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성윤 화천대유 대표는 정말 열심히 1,500만 원 값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 가지 팩트를 두고 두 사람의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건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순일 전 대법관 얘기대로 맞다고 치더라도 일을 안 하고서 1년에 2억씩을 그럼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징퇴양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명을 해도 난감한 상황이고 저렇게 해명을 해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 돈을 2억 가까운 돈을 연에 2억 가까운 돈을 받고 도대체 안 했으면 이건 뭐냐? 뇌물이냐? 아니면 뭐 왜 돈을 받은 거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면 공직자 윤리법상 또 문제가 됩니다. 그건 무슨 왜냐하면 얘기인가요?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면 3년 정도는 근무를 다른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어기고 지금 취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명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허. 박정호 전 대변인. 네. 그러니까 박소연 기자의 의견은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해명이 이래도 좀 수상하고 저래도 수상하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대법관 정도의 이 전직
말씀이신 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존경받는 대법관들은 나가서 바로 변호사 개업도 안 하고 학교에 교수님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지방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일들 하는 건데, 글쎄 이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라는, 사실은 이게 듣보잡이거든요. 예. 무슨 삼성, 현대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와서 고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문을 맡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대한 어느 정도 실체와, 그리고 화천대유와 내가 왜 이걸 고문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않고서는, 저는 개발업자가 와서 고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법관을 하셨던 분이 이걸 덜컥 수락을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이고, 예.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송전탑을 지어한다고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다. 대법관 출신이 무슨 송전탑 지어하는데 역할을 하세요? 차라리 산자부 장관이나 차관이라면 몰라도 그 점도 이상한 점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 저서 좀 전에 봤습니다마는 권순일 대법관이 기억에 남는 판결문 중에 하나를 이재명 지사 관련한 그 마지막 판결을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거론했는데 정작 이 건이 처음 터졌던 9월 18일경 어떤 일간지하고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그것마저도 그 건이,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한 건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판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몰랐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애써. 예. 나 알고 있지. 나 지금 그 건 이미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통해서 고문을 하고 있고 그거 판결에 들어간 거 나 기억합니다라고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소연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무언가를 또 숨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꼬이고 있는 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재수 의원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본인이 판결했던 사건에 들어가 있었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는 것도 논란인데, 그건 그냥 차치하고 다음번에 시간 있으면 하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이 엇갈리고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좀 엇갈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 솔직히 이재명 지사 도와주고 보훈으로 2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야당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재판을 말하자면 3심인 대법원에서 잘 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재명 지사가 권순일 대법관을 화천대유에 말하자면 취직시켜줬다는 그런 의혹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전혀 인연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씨가 이미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씨는 법조 출입 기자를 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과 인연이 있었다라고. 머니투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는 뭐 인연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순일 대법관은 일을 했든 안 했든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저건 분명히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권순일 대법관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야당과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 비슷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더라. 근데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곽상도 의원 아들이 2015년도부터 7년 동안 거기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연구원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한주 경기 연구원장이 거기에 화천대유에 그 친형제가 근무한다라고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외동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형이 없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한다. 이것도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사실 무근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무근으로 다 밝혀지고, 알고 봤더니 곽상도 의원도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법조 출입 기자 할 때 곽상도 검사와 인연을 맺은 관계
이것도 이제 대주주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도 9월달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자꾸만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냄새를 피우는 보도만 이제 나오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부 사실무근이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아들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하나씩 좀 살펴보고 여기에 SPC가 등장하고 PFB가 등장하고 돈이 수천억이 등장하고 막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팩트를 좀 체크해 나가면서 좀 지적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는 연관이 없다.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없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